1470원이라는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조가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내년엔 1410원에서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조금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공모주가 또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로봇주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에임드 바이오 따따블 성공. 가족 계좌도 같이 청약해보자 라고 말했던 에임드 바이오 오늘 시작부터 따따블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바이오에서 가장 뜨거운 ADC 신약에 관련된 기업이었고 기간평가가 어마어마했죠. 의무 확약이 75%였었습니다. 자, 기름분들 모두 다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되었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저 기리스는 당연히 시초가 매도를 했고 저는 한 개 받았지만 기름분들은 다 2개 이상 받으셨길 그리고 또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증시는 소폭 상승.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가운데 사실상 12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약간의 이벤트는 있었습니다. ADP에 따르면 민간 고용이 4만 명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3만 2천 명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고용 둔화가 좀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경기 둔화 걱정에 증시가 빠지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을 했지만 하지만 시장은 경기가 안 좋을 수 있다고 그러면 금리 인하 하겠네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 자, 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부 AI 제품의 목표치를 낮췄다는 보도가 나타나면서 기술주는 약간은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전통산업이나 우량주 위주의 상승은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소식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마소 이야기를 좀 더 보도록 할게요. 마소가 기업용 AI 플랫폼 파운드리에 대해서 매출 성장 목표치를 절반이나 낮추고 그리고 영업사원들의 판매 할당량을 낮췄다는 보도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AI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마소는 해당 보도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말을 하긴 했으나 시장은 믿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마소는 2.5% 하락, 메타는 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도 오늘은 조금 빠지는 모습입니다. 하이닉스는 또다시 55만원이 깨져서 내려가는 모습이고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등 반도체가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이네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로봇주가 불타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미국발 호재가 등장했다는 소식. 트럼프 정부가 로봇 정책을 발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내년에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행정명령을 발표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기론들 다들 아실 겁니다.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확정된 미래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시간 문제였겠죠. 당연히 나올 소식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르면 연말 이전에 발표될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어제 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로봇주가 또 불타올랐고 로보티즈는 또다시 30만원에 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입니다. 현대오토에버 나도 상한가야. 오늘 현대오토에버가 미쳤습니다. 쭉쭉쭉 올라가더니 결국 상한가를 찍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와중에 대신증권의 현대오토에버에 대해서 목표가 25만원을 유지하고 엔비디아 GPU 구매 역할,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보틱스 역할, SDV 고도화 역할 등 모든 걸 수행하는 기업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한국에도 자율주행이 들어오는 소식이 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자텐, 어차피 자율주행 템베거 예상보다 조금 늦어지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꼭 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자, 이야기는 조금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대차의 송창현 사장이 퇴진했다는 소식입니다. 현대에서 독자적인 스마트카를 만들려고 선두에서 지휘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렇게 나가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 현대차는 독자적인 자율주행은 일단은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러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는 흐름이었습니다. 현대차 못 믿냐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 업계에 선두라고 말할 수 있는 테슬라도 아직도 레벨 2단계로 불리고 있다는 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사고 나면은 사람 책임이라는 게 아직도 따라붙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후발주자라고 말을 해야 되는 현대차가 이거를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당연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가 줄어들지도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현대차는 독자 노선에서 조금은 갈아타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와 협업해서
빠르게 격차를 따라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데, 아니 길이 그러면은 우리 뭐 현대차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좋을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메리츠 증권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차의 모습은 과거 2009년 스마트폰 시장 전개와 동일하다고 하는데요. 그때 우리는 옴니아 흥행 참패가 나타나고 아이폰을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스마트폰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하지만 삼전은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 갤럭시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빠르게 격차를 줄이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이러니하게도 독자적을 빼니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장기 상승을 시작하는 모습도 나타났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뭐 결론이 뭐냐, 지금 이제 현대차 독자적 하면 좋죠. 하지만 어차피 그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은 다른 힘을 빌려서라도 일단은 따라가는 게 먼저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분들 FSD 영상 보셨나요? 뭐 부산에서 운전하는 거, 또 이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공사 현장이 있는데 그거를 지나가려면 중앙선을 넘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신호에 따라서 테슬라 FSD가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하는 영상이 있는데 대박이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사실 한국 사람이면 외제차보다는 그래도 현기차 타줘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진짜로 평생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 보자마자 든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야 근데 테슬라 차 얼마야? 진짜 이 정도면 사고 싶긴 하다. 그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혹자는 테슬라 차 너무 비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운전기사가 딸려오는 자동차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 가격이면 해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기차는 독자적 노선을 버리고 일단은 빠르게 따라가는 게 먼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강달러는 지속될 예정. 1470원이라는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조가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내년엔 1410원에서 1540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투자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코스피 투자금이 우리의 해외 투자금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분, 그리고 수출 기업들의 달러 매도도 크지 않다 보니까 환율 하락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년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하고 봤더니 일단 내년에는 상저하고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최근 1년 달러 차트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많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년 초에 하락한 이유가 뭐냐? 미국 셧다운 종료로 인한 정책 자금, 연준 의장 교체 가능성과 트럼프의 관세 소송 패소 가능성 등 이런 것들이 달러 약세를 만들 것이라고 하고, 하지만 금리 인하로 다시 경기가 회복되면서 하반기에는 달러 강세가 나타나지 않겠냐, 이러한 해석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은 내가 국장과 미국장을 같이 한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장 비중을 줄이고 국장에 투자하고 내년 초쯤 이제 환율이 다시 떨어져서 1410원쯤 되면은 그때 다시 미국장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전략도 환율이랑 연계해서 같이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대통령 손정희 만난다. 이 대통령이 내일 오전 손정희 회장과 만남을 가진다고 합니다. AI 인프라 투자와 UAE 스타게이트 투자 사업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AI 강국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블랙로, 오픈AI, 엔비디아를 만났는데 이번에는 소프트뱅크를 만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뭐 다들 몸소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절대 마스크 잊어먹지 마시고 꼭 끼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저희 강아지 따상이도 털이 복슬복슬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아까 산책하고 오니까 발발발 떨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춥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 눈도 이제 곧 내린다고 합니다. 눈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ETF는 왜 다 비슷비슷할까? 요즘 나오는 ETF는 다들 비슷하다고 합니다. 조선 하나 나오면 우르르르 조선 만들고, 그리고 로봇 나오면 다들 우르르르 로봇 만들고, 딱히 특색이 없고 다들 찍어내기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들 로봇을 치면 왼쪽에 정말 많은 ETF가 있는데 여기서 선택하는 거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코덱스 아니면 타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톱2에서는 뺏기기만 해도 점유율을 가져간다, 이러한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ETF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제 때문에 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나라도 투자의 대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이름 붙여가지고 한번 출시를 해보는 거죠. 그 사람이 추천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아니면 각 증권사들도 다들 전문가 가득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을 달고 액티브 ETF로 최고 수익률을 노려보는 ETF를 출시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뭐 예를 들어 기리증권 ETF 해놓고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기업들 꽉꽉 넣어놓고 다른 증권사랑 경쟁하는 그러한 ETF도 나중에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5배 레버리지는 거절. 얼마 전에 미국에서 5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봤었는데요. 하지만 너무너무 큰 변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 미국 SEC는 불허했다고 합니다. 사실 개별 종목이 하루 20% 빠지거나 오르는 거는 가끔 있는 이벤트죠. 그런데 그때마다 5배짜리 ETF는 상장 폐지가 그냥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불허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거 볼 때마다 다들 너무 도파민에 미쳐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레버리지의 무서움은 그 투자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를 계속하게 만드는 사실상 도박에 가까운 그런 식으로 중독되게 만드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걸 잃고 나야 끝나는 싸움이라는 거죠. 다음입니다. LS 일렉트릭 당연히 좋다. AI 시대의 전력은 무조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탈 수 있다 하지만 전기는 꾸준한 수요가 일단은 계속 이어질 것 같네요. 유한타증권은 LS 일렉에 대해서 목표가 60만원 상향 리포트를 냈고 생산 능력도 계속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매출은 올해보다 20% 증가, 영업이익은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네요. 진짜 이 친구는 몇 년째 달려가고 있는데 아직도 더 오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내년 코스피 6천 간다. 맥쿼리 증권이 코스피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꺼냈습니다. 내년 코스피 목표를 6천으로 제시했고요. 그리고 내년 코스피의 상승을 삼성과 하이닉스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강한 이익, 풍부한 유동성, 증시 친화적인 정부 요 세 박자가 모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퍼 14배는 저렴하다 이러한 평가를 꺼낸다고 하는데 과연 내년 코스피 6천 지금보다 50%가 또 오를 수 있다는 건데요. 진짜로 갈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5천만 해도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평균 자산은 5.6억 원. 올해 우리나라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3월 말 기준 가계 평균 자산은 5억 6,678만 원으로 작년보다 약 4.9%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도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3.4% 증가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체감을 하실지 아니면 평균의 오류일지 아마도 이거는 평균의 오류 아니냐 나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내일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씨였습니다. 빠이요.